청취자님, 지금 당장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크라이스트 대성당에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거기요? 저도 그 전시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입장료 $20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360도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공간 한가운데 있는 회전 의자에 앉게 되거든요.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눈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최첨단 AI로 완전 극사실적으로 렌더링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고요. 와, 그 가상현실 속 신부가 관람객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실시간으로요. 2000년 전의 역사적 인물이 실리콘밸리의 알고리즘을 잇고 현대의 몰입형 테마파크 한가운데로 딱 소환된 거죠. 이게 디즈니랜드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열리는 전시라는 점이 뭐랄까 묘하게 상징적이지 않나요? 확실히 그러네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잖아요. 맞아요. 고대의 미스테리랑 최첨단 기술, 그리고 대중의 엔터테인먼트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인 거죠.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텍스트로 된 기록을 읽는 걸 넘어서서 직접 눈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적 인물과 직접 눈을 맞추고 그들의 피부결까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싹 다 모아둔 자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얼굴을 향한 집착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료 스택이 오늘 꽤 두껍더라고요. 네, 오늘 깊은 탐구를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AI 기술 전문 매체에 실린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 기사부터 시작해서요. 1세기 갈릴리 사람들의 뼈대를 복원한 법의학 보고서도 있죠. 그걸 꼭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그 최첨단 기술로 복원해낸 얼굴들이 과연 진짜 역사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오랜 편견을 비추는 거울일 뿐일까요?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 거울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영국 매체 데일리 엑스프레스가 다룬 기사인데요. 아, 그 유명한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로 만들어낸 얼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상력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토리노의 수위에 남겨진 윤곽선을 데이터로 삼아서 생성한 이미지거든요. 저도 자료에서 그 이미지를 봤는데 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교하더라고요. 퀄리티가 장난 아니죠. 어깨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에 슬픔이 가득 담긴 깊은 눈동자, 그리고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미세한 찰과상이랑 멍자국들까지 픽셀 단위로 묘사되어 있어요. 거의 2000년 전에 찍은 초고화질 스튜디오 초상화 같달까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잖아요. 이 모든 데이터의 출처인 토리노의 수위 자체가 과학계에서 엄청난 논쟁거리 아닙니까? 네, 그 논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과학이 기술 발전에 따라 어떻게 입장을 휙휙 바꾸는지 알 수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1980년대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당시 과학자들은 이 직물의 생성 시기를 1300년대 중반으로 결론 내렸거든요. 그러면 1세기가 아니라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거였네요. 그렇죠. 정교한 가짜라는 거였고 당시에는 그게 완벽한 과학적 진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이탈리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네, 광각 X선 산란, 줄여서 WAXS라는 분석 방식을 사용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요. 이게 기존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더라고요. 단순히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천을 구성하는 셀룰로스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늙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죠. 그 원리를 좀 더 파고들어 보면 진짜 경이롭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X선을 직물을 쏘아서 그 빛이 튕겨나오는 산란 패턴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식물성 섬유인 셀룰로스는 시간이 수백, 수천 년 지나면서 분자 사슬이 아주 서서히 끊어지거든요. 구조가 붕괴되는 거죠. 아하, 늙어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탈리아 연구진이 토리노의 수해에서 나타난 그 붕괴 패턴을 서기 55년에서 74년 사이에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에서 발굴된 1세기 직물 패턴이랑 대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노화의 정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거잖아요. 탄소 측정의 오류 가능성을 아주 물리적인 구조 노화로 반박해버린 거죠. 가톨릭교회 측은 공식적으로 이게 100% 진짜 유물이라고 교리화하지는 않지만 역대 교황들이 계속 기적의 유물로 인정해 왔잖아요. 종교적 의미는 이미 확고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미드저니의 AI 복원 이미지 말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신가요? 기술 블로그들, 특히 캡컷 같은 곳의 자료를 보면
이 AI가 원본 유물의 진정성을 지켜냈다고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종교적 민감성을 존중했다면서요. 기술의 승리라고 포장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형체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흐릿한 2000년 전 천조각에다가 현대의 AI 알고리즘을 그냥 들이부은 건데 아, 약간 필터 씌운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이건 마치 아주 흐릿한 흑백 폴라로이드 사진에다가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인스타그램 뷰티 필터를 쫙 씌운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거든요. 와, 인스타그램 필터 뷰 진짜 날카롭네요. 기술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결국 이 이미지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하이테크 환상일까요? 완벽한 환상에 가깝죠. AI가 출력해낸 이미지는 입력된 데이터셋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거든요. 아, 미드저니가 학습한 데이터들이 문제라는 거군요. 맞아요. 미드저니가 수위의 흐릿한 명암을 기준점으로 삼긴 했겠지만 그 빈 공간을 채우고 픽셀을 구체화할 때는 자기가 평소에 학습한 수억 장의 이미지를 참조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억 장의 이미지 중 절대 다수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서구 중심의 백인 예수 성화들인 거죠. 아하, 찰랑거리는 갈색 머리에 창백한 피부. 그렇죠. 결국 AI가 그려낸 그 부드럽고 우수어린 얼굴은 1세기 중동의 현실이 아닙니다. 서양 미술사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의 환각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환각을 싹 걷어낸 진짜 현실의 뼈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화제를 법의학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의 법의학 예술 개척자인 리처드 니부 전 교수의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니부 교수는 AI의 매끄러운 픽셀 따위가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고고학적 뼈에 집중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예수가 살았던 1세기 무렵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굴된 동시대 셈족 성인 남성의 두개골 3개를 베이스로 삼았더라고요. 법의학적 안면 복원은 예술이 아닙니다. 철저한 해부학의 영역이죠. 3D 컴퓨터 단층 촬영 기법으로 두개골을 디지털 스캔한 다음에 그 위에 근육이랑 피부 조직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두께를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인종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연부 조직 두께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따릅니다.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온 각도나 턱관절 구조가 얼굴 윤곽을 강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뼈가 말하는 진실인 거죠. 그렇게 철저한 해부학적 데이터로 쌓아올린 얼굴은 아까 그 AI가 만든 이미지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긴 머리의 미남이 아니라 철저히 그 시대의 척박한 환경에 맞춰진 얼굴이었어요. 짙은 올리브색 피부에 짧고 굵은 곱슬머리. 그리고 체격 조건도 아주 달랐습니다. 키는 약 1.5m에 몸무게는 50kg 정도인 아주 작고 다부진 체격이었죠. 셰필드 대학의 메러디스 워런 박사의 분석을 보니까 이 모습이 왜 진짜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워런 박사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짚어줬죠. 예수는 30즈음까지 목수로 일했는데 당시 목수, 그러니까 테크톤이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예쁜 공방에서 가구를 짜는 게 아니었잖아요. 무거운 돌과 통나무를 직접 나르면서 집을 짓는 아주 거친 일용직 육체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중동의 그 강렬한 태양 아래서 평생 야외 노동을 견뎌낸 신체라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피부는 자외선에 손상돼서 깊은 주름이 패었을 거고요. 손과 발은 나뭇가시랑 돌가루에 긁혀서 두꺼운 굳은 살이 쫙 박혀 있었겠죠. 영양 상태가 풍족하지 않았을 1세기 평민의 삶을 고려하면 키 1.5m라는 체격도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고요. 유럽 대성당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보던 엘레스틱 몬델 같은 모습과는 완벽하게 정반대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키 1.5m의 평범하고 거친 노동자의 얼굴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왜 누군가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질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위대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겉모습도 완벽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걸까요? 외모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뇌가 수천 년 동안 범해온 아주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입니다. 외모와 내면의 가치를 일치시키려는 열망이죠. 아, 겉모습만으로 영혼의 크기까지 계산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요? 네, 그게 고대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얼굴을 읽으려는 인류의 욕망, 즉 관상학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관상학이라고 하면 솔직히 현대에는 그저 연초에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나 유튜브 컨텐츠 정도로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서양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닿습니다.
네, 자료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 얼굴 특징을 동물에 빗대어 설명했더라고요. 코끝이 뭉툭하면 황소처럼 둔하다. 사자를 닮은 골격이면 용맹하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때는 그냥 자연을 관찰하는 비유 수준이었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아주 위험한 사이비 과학으로 변질되잖아요. 18세기 후반 네덜란드 해부학자 페트루스 캄퍼의 안면각 이론이 그 치명적인 시작점입니다. 안면각, 그러니까 각도기로 얼굴뼈 각도를 재서 인간의 우열을 나누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마에서 윗 입술로 긋는 선, 그리고 귓구멍에서 코끝으로 긋는 선, 이 두 선이 교차하는 각도를 쟀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반듯하게 튀어나오고 턱이 들어간 고대 그리스 조각선 같은 얼굴일수록 지능이 높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죠. 반대로 턱이 튀어나와서 각도가 낮아지면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인종차별이고 백인 우월주의의 변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엉터리 이론이 19세기 이탈리아 범죄학자 체자레 룸브로소에게 넘어가면서부터요. 아, 그 범죄형 관상. 네, 좁은 이마나 비대칭적인 두개골을 가진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범죄자로 태어난 운명이라고 책에 써버린 거죠. 이런 게 나중에 나치의 우생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양의 접근법이 진짜 폭력적이네요. 반면에 동양의 상법은 세계관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각도를 재서 계급을 나누는 대신 얼굴 전체를 우주의 자연 법칙이 축소된 지도로 해석하려고 했죠. 송나라 시대의 마의 상법이 대표적이잖아요. 해부학보다는 지리학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이마에서 눈썹까지 상정, 코끝까지 중정, 턱까지 하정, 이렇게 세 구역인 삼정으로 인생의 운을 읽어냈죠. 게다가 얼굴을 12개 영역으로 쪼갠 12궁을 보면요. 청취자님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코가 재백궁이라서 재물을 모으는 창고래요. 동양 관상학에서 특히 재미있는 건 눈의 비중이 80%나 된다는 겁니다. 안구 크기가 아니라 눈빛의 맑음이나 초점, 즉 정신의 기운을 받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 양끝이 초승달처럼 올라간 앙얼굴을 리더의 입으로 쳤고요. 서양의 골상학보다는 훨씬 철학적이긴 한데 결국 얼굴로 운명을 재단한다는 본질적인 한계는 똑같잖아요. 피할 수 없는 한계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제기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자랑 읽다가 제일 소름 돋은 부분인데요. 이 관상학이라는 게 고대의 미신인 줄 알았더니 2016년에 중국의 샤오린 우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인공지능이 얼굴만 보고 범죄자를 89.5% 정확도로 구별해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 디지털 골상학 사건이요. 네. 아니, 고대의 미신이 알고리즘이라는 과학적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서 차별을 자동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그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얼핏 보면 AI가 숨겨진 유전적 골격 패턴을 찾아낸 것처럼 보이죠. 완전 객관적인 과학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완전 코미디입니다. 경찰서 범죄자 머그샷은 다 인상 찌푸리고 화질도 나빴거든요. 대조군으로 쓴 일반인 데이터는요? 인터넷에서 긁어온 사진들이라 다들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와, 결국 AI가 89.5%의 확률로 구별해낸 건 범죄형 관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 찍힌 환경이랑 웃고 있냐 찡그리냐의 차이였네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데이터 과학의 완벽한 예시죠. 여기서 현대 심리학의 관점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의 연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AI의 이런 엉터리 얼굴 평가를 믿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죠. 인간이 타인 얼굴을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자료에 따르면 불과 0.1초 만에 다 끝난다고요. 네, 0.1초면 이 사람이 호감형인지 유능한지 위협적인지 뇌가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진짜요? 0.1초면 눈 깜빡할 시간인데? 하지만 이건 상대방의 진짜 도덕성을 꿰뚫어보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적인 생존 본능, 즉 방어 기제의 과잉 작동이죠. 아, 선사시대 수렵채집 시절에 숲에서 낯선 사람 마주쳤을 때요? 네, 순식간에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 못하면 죽었으니까요. 각진 턱을 보면 본능적으로 공격 호르몬이 높겠거니 짐작하고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쓰던 낡은 소프트웨어를 아직도 돌리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AI는 그 인간의 편견 덩어리 데이터를 그대로 삼켜서 과학인 양 뱉어내는 거고요. 와, 정말 명쾌하네요. 그런데 동양 관상학의 대가들은 이미 이 한계를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동양 상법에 궁극적인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 즉
마음의 모습이요? 결국 이목구비 뼈대보다 피부의 생기, 표정, 미소 같은 후천적 태도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이 심상의 개념을 오늘 우리 탐구의 출발점이었던 그 1세기 갈릴리의 역사적 인물에게 대입해보면 퍼즐이 쫙 맞춰집니다. 그렇죠.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존경한 건 절대 외모 때문이 아니었죠. 톨스토이나 간디 같은 사람들이 발견한 건 혁명적인 내면의 통찰이었잖아요. 칸트도 산상수훈을 두고 인간 윤리의 결정체라고 찬사했고요. 철학적 연결고리가 아주 단단해지네요.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의 에세이도 떠오릅니다. 아, 에머슨의 자연 그리고 자기 신뢰요?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깊이 공감했어요. 외부의 권위나 기적, 성물의 껍데기에 기대지 말고 인간 내면의 신성을 믿으라는 메시지였죠. 내 힘이야말로 인류 문명에 뿌린 진짜 씨앗이었던 거군요. 가장 위대한 관상은 얼굴뼈나 수위의 얼룩이 아니라 시대에 던진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관상은 뼈대가 아니라 내면의 힘에 있다. 청취자님, 진짜 아하 모먼트 아닙니까? 정말 깊은 깨달음이죠. 오늘 우리 시간과 기술을 넘나들면서 아주 깊은 탐구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방사성 탄소를 뒤집은 WAX 기술에서 시작해서요. 서양 미술사 편견을 학습한 미드저니의 환각도 봤고요. 그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키 1.5m의 거칠고 투박한 노동자의 진짜 뼈대도 만났습니다. 폭력적인 안면각 이론과 12궁, 그리고 우리의 진화적 편견을 89.5%로 모방하는 알고리즘의 민낯까지 샅샅이 파헤쳤죠. 결국 이 모든 껍데기를 지나서 당도한 곳은 심상이라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이 탐구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거울을 보며 짓는 표정, 그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운명을 조각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 운명의 관상이라는 거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님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AI로 과거 성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 세대들은 과연 그 위인들이 남긴 심오한 철학을 공부하게 될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만들어낸 가상의 인플루언서, 즉 매끄러운 디지털 유물 자체를 새로운 신으로 숭배하게 될까요? 진정한 본질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죠. 맞습니다. 오늘 거울을 보실 때 얼굴 너머 있는 여러분의 진짜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예술을 뭐랄까 부활시키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 신앙과 기술이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과연 우린 뭘 보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현상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LA타임즈가 던진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신앙, 기술, 그리고 예술이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한번 떠나볼까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바로 토리노 수의 체험전입니다. 여기에 가면요, 관람객들이 회전 의자에 앉게 되는데 사방이 온통 360도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AI로 만든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거죠. 정말 압도적이죠. 제작자들은 바로 이런 방식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가닿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이제 벽에 포스터나 거는 식의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거죠.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같은 엄청난 볼거리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인 기술로 고대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려주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성스러운 인물을 AI로 구현한다.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기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AI 예술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뭘 공부하냐? 수백 년 동안 그려진 예수의 초상화, 성경에 나오는 묘사,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전부 다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무슨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캡컷 같은 앱 써보셨어요? 거기 보면 Jesus says 같은 템플릿이 이미 다 있어요. 그냥 그거 골라서 내가 원하는 문구나 아이디어만 입력하고 배경음악 좀 고르면
끝! 순식간에 나만의 AI 예수 영상이 뚝딱 만들어져서 바로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렇게 누구나, 정말 누구나 예술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아주 오래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는 진짜로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예수의 이미지는 수백 년간 예술가들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이미지가 과학적인 근거 앞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얼굴, 길고 찰랑이는 갈색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당시 샘족의 유골을 바탕으로 법의학적으로 복원한 얼굴입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짧은 곱슬머리. 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키는 한 1m 50 정도에 몸무게는 50kg 남짓. 그리고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땡볕 아래에서 일해서 다져진 근육질 몸매에 거친 피부를 가졌을 거라는 거죠. 머리도 1세기 유대인 풍습에 따라 짧은 곱슬머리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이미지를 따를 수도 있고 과학적인 복원 얼굴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얼굴을 만들 수도 있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얼굴을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AI로 이런 종교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우리 이거 만들 때 최소한 이런 건 지키자고요. 예를 들면 당연히 종교적 문화적 감수성을 존중해야 하고 역사나 신학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 장사를 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이걸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상 아시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요.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던 생각인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상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섬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AI에게 자, 성스러운 얼굴을 만들어봐 라고 시킬 때 과연 AI는 뭘 보고 배울까요? 결국 우리가 가진 편견, 선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신성함은 이런 느낌일 거야 하는 그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디지털 관상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단순히 얼굴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얼굴이 곧 메시지다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예수를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문명의 선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깨달음과 자기 발견에 있었다는 거죠. 답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19세기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과도 통합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조상들이 그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주와 독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남들이 봐온 세상만 따라가지 말고 너만의 눈으로 세상을 직접 보고 느끼라는 외침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 예수 현상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새로운 기술은 에머슨이 말했던 그 독창적인 관계, 즉 우리 각자가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신의 모습을 우리 입맛대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아주 화려한 디지털 거울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기술과 아주 오래된 믿음이 만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수의 새로운 얼굴, 바로 AI 예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비잔틴 시대의 그 엄숙한 성화상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정말 인간적인 걸작들까지 인류는 무려 2000년 동안 예수의 얼굴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려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모습은 시대마다 또 문화권마다 계속 바뀌어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AI가 등장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예술사를 글쎄요, 단 몇 초 만에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클릭 몇 번이면 새로운 예수의 이미지가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과연 기술의 진보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또 다른 신화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인데요. 바로 새로운 디지털 예수입니다. 대체 이 AI 예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기술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죠. AI 예수라는 건요, 간단히 말해서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수많은 예수 관련 예술 작품들, 그리고 여러 글들을 인공지능이 싹 다 학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나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 한 장 뚝 그리는 게 아니고요. 막 움직이면서 성경 구절을 읊어주는 영상이나 아바타까지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쉽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캡컷 같은 앱을 쓰면요. 정말 누구나 몇 단계 만에 나만의 AIS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템플릿 고르고 하고 싶은 말 입력하고 아바타 고르면 끝! 정말이에요. 기술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교회에서는 이걸 예배나 교육 자료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예술가들은 또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한테는 성경 이야기가 딱딱한 글이 아니라 훨씬 더 생생하고 흥미롭게 다가오는 거죠.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 된 셈이에요. 자, 그럼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잠깐 유행하는 밈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실제 믿음의 현장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인데요. 여기서 열리는 토리노 수의 체험전이 정말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크라이스트 대성당에서 AI 같은 최첨단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젊은 세대를 교회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멀찍이서 구경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에요. 완전히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거든요. 관람객들이 360도 영상을 통해서 마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예수의 무덤을 재현한 공간을 직접 걸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AI 예수가 나타나서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기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전시를 후원한 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반고흐 몰입형 전시나 라스베이거스의 그 스피어 공연에 열광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지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술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얼굴이 있잖아요. 이게 과학이 말하는 얼굴과 딱 마주치면서 아주 흥미로운 충돌이 벌어집니다. 두 얼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바로 AI가 만들어낸 예수, 이상화된 이미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 그려왔던 우리 눈에도 아주 익숙한 바로 그 모습이죠. 긴 갈색 머리에 온화한 표정, 그렇죠. 그런데요, 과학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법의학자들이 고고학적 증거를 토대로 복원한 역사적 실체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이에요. 정말 다르죠? 이 두 얼굴의 차이가 아주 극명해요. 한마디로 AI 예수는 예술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반면에 법의학적 예수는 과학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 다른 하나는 실제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인 셈이에요. 법의학자인 리처드 니브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1세기 갈릴리 지역 남성의 평균적인 모습은 이랬다고 해요. 일단 키가 약 1.5m에 몸무게는 50kg 정도. 그리고 머리카락은 길지 않고 짧은 곱슬머리였을 거래요.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야외에서 일해서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몸은 다부진 근육질이었을 거고요. 어떠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보고 나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한 인물의 얼굴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심지어는 새롭게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얼굴은 진정 무엇을 드러내는가? 얼굴을 본다는 건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개념이 있죠. 바로 관상입니다.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유사과학으로 보지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얼굴을 읽고 싶어 했다는 그런 깊은 본능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라는 거죠. 관상을 보면 재밌는 게 얼굴 부위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붙여놨어요. 이마는 미래, 코는 재물, 이런 식으로요. 말 그대로 얼굴을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운명의 지도처럼 해석한 거죠. 이게 사실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상학적 편견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뇌가요, 생존을 위해서 0.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상대방 얼굴만 보고 이 사람 믿을 만한가? 능력은 있나? 이런 걸 속으로 판단하게끔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관상이든 지금의 AI든 우리는 얼굴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려는 그 본능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거죠. 미국의 철학자 랠프 월드 에머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마른 뼈 속을 더듬어야 하는가? 왜 굳이 과거에만 얽매여야 하냐는 거죠.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왜 역사적 인물들을 계속해서 다시 그려내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예수 같은 인물을 그냥 과거의 유물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문명의 개척자로 보는 거죠. 그가 남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핵심 메시지는 그냥 박물관에 전시해둘 게 아니라 매 세대가 자기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다시 발견하고 또 다시 상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AI 예수라는 현상도 어쩌면 21세기 방식의 재창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기술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상상력을 투영해서 우리를 닮은 디지털 신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